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서울 24평 아파트와 경기도 34평 아파트입니다. 자,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서울 24평 살까요? 경기도 34평 살까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많이 하는지 제 상담 경험과 저의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쇼킹 부동산이 생각하는 가족 수에 따른 적정 면적, 예를 들어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3인 가족은 24평 이상, 4인 가족은 전용 74 타입, 29평 이상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고민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호선 지축역 인근에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전용 84 타입이 현재 8억 9천부터 시작하죠. 2019년에 완공된 이제 준신축으로 넘어가는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3개 정거장에 불광 롯데캐슬이라고 있어요. 2018년 11월에 완공됐고 세대수와 연식은 비슷한데 얘는 전용 5구 타입이 9억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집값은 거의 비슷한데 면적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6호선 화랑대역 인근의 태릉 해닝턴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여기 전용 5구 타입이 8억 4천만 원부터고요. 8호선 다산역 인근의 다산 롯데캐슬 전용 74 타입이 8억 5천부터입니다. 소형 면적과 중형 면적 가격 차이가 비슷하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 두 개를 비교해 놓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 아파트 중에서 어떤 집이 더 많이 오를까요? 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출퇴근 시간이 결정한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경기도 34평과 서울의 24평, 단기적으로 어떻게 오를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과거 평균을 볼 때는 서울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 면적, 소형 면적이 상승을 더 많이 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부 다 서울의 소형 면적 아파트 선택할까요? 이게 또 사람들의 상황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나 또는 고소득 갖고는요, 주로 서울을 선호합니다. 서울에서 벗어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소득 높은 맞벌이 가구는요,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놔요. 일단 이 아파트에 살다가 나중에 뭐 큰아이가 곧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학군지로 옮겨간다, 5학년 때 뭐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세워두시더라고요. 하지만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라면요, 보통 경기도나 인천을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집 선택 기준이 부부보다는 이제 자녀들 위주로 맞춰지게 돼 있더라고요. 또한 외벌이 가구도 경기도 선택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왜 경기도를 선택할까요? 아파트 주변에 학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집 근처에 학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자녀 교육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원이 되게 많아요. 다산 신도시 볼까요? 무려 175개가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도 172개, 신도시에 따라서 200개 넘는 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 주변으로 항상 학원이나 또는 학원 셔틀버스가 오는 곳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별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큰 걱정을 안 해요. 또한 딸을 키우는 가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 혼자서 학원을 다닐 안전한 환경인가?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이 이런 부분에서 충족되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전에 꼽는다는 거죠. 하지만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좀 아파트가 몰려있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 혼자서도 학원을 좀 다니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물론 서울도 이런 환경이 있는 곳이 있죠. 서울이면서 신축 밀집에 학군지인 곳, 학원도 많은 곳. 근데 이런 곳 어때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학원이 몰려있고 학군이 좋은 데가 서울에서 손꼽혀요. 강북에서 여러분들 학원 많이 몰려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노원구 생각날 것이고 광장동 생각나시겠죠. 그 다음에 마포에서 일부 지역이 있고 그 외 지역 찾으려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신축 많이 있고 학원 많이 있고 학군 좋고 교통 좋은데, 그래서 이런 희소성이 있는 곳들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집을 구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집은 어떻게 한다? 갈아타면서 얻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있었죠. 30대는 주식 팔고 40대는
갈아타기로 집산 비율이 높아진다. 원래 고가 아파트일수록 완전히 무주택자가 소득을 모아서 사기보다는 주택을 처분하고 본인의 소득에 대출을 더 받아서 갈아타는 비율이 많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강북의 뉴타운에 계신 분들 뭐 집값도 비싸고 출퇴근 거리도 짧은데 보통 자녀가 좀 공부를 잘한다 싶으면 학군지로 이사를 많이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면적도 무시할 수 없어요. 25평 자가 마련한 가구가 상담을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집을 마련하는데 집이 작아서 그런가 신이 안 난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필요한 가전제품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커가면서 진짜 쑥쑥 크거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막 등치가 산만해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25평 방은 좀 작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경기도예요. 그래서 뭐 신도시로 가거나 또는 역사 주변을 해서 신축 아파트가 몰리는 지역을 주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고 집도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도의 3, 40대 인구 비중이 무려 35% 전국 최고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폐교가 넘치는데 하남, 김포 등 신도시는 과밀학급 몸살,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나타나기도 해요. 물론 출퇴근 거리는 먼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마련 포커스를 아이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출퇴근 불편 감수하고 그냥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이제 계속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 딱 보이시죠? 대형 신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의 대형 신도시는 계속 그 지역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 어디에 들어서요? 사람 많은 데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학원 어디 들어가요? 사람 많은 데 들어가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도요. 인구수 보고 들어가요. 막 5천호 규모, 7천호 규모의 작은데 막 대형 프랜차이즈 잘 없어요. 대형 신도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이런 대형 신도시는 어떻게 공급돼요? 저렴하게 공급되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대형 신도시 청약은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 학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교육 환경은 좋은 곳은 손에 꼽죠. 근데 출퇴근 편리하면서 신축이라면 더욱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몰리는 수요만큼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열이 꺾이지 않는 이상 이런 선호도는 유지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소형 면적과 경기도 중형 면적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보통 자녀가 어리면 서울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자녀가 초등학교 전후라면 경기를 많이 선택하더라. 또한 고소득 가구에서는 주로 서울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서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경기도 신도시 선호도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교통, 교육이 동시에 좋은 곳은 생각보다 드물다는 거, 그래서 그런 입지의 희소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데 이게 쉽게 낮아지기 힘든 구조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곳을 원한다면 그곳의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